여러분 혹시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새벽에 악소리 지르며 깨신 적 있으신가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자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핵심 스위치인 마그네슘 부족 신호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압이 치솟고 당뇨병 위험이 커지며 심지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까지 급증한다는 사실이에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연구소의 15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마그네슘 섭취가 가장 높은 그룹은 일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76% 낮았다는 유의미한 보고가 있습니다. 76%라는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약사로서 오랫동안 건강과 약에 대해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돈 주고 마그네슘을 드시는데도 전혀 효과를 못 보거나 설사 같은 부작용만 겪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그네슘 때문에 드시던 약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마그네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마그네슘과 함께 먹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마그네슘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심지어 생명을 지키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조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마그네슘 섭취를 둘러싼 모든 오해를 풀고 마그네슘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복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골다공증약, 고혈압약,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자칫하면 약효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저 중년 약사와 함께 마그네슘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을 단순한 노화나 피로로 치부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무려 3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생명의 미네랄이에요. 이 마그네슘 하나만 잘 챙겨도 나이 들면서 겪는 대부분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의학계의 상식입니다. 마그네슘을 자동차의 긴급 제동 장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동 장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사고가 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 상태로 지속되는데 이 흥분 상태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불면증도 똑같아요. 마그네슘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의 필수 스위치거든요. 이 스위치가 고장나면 잠들기 어렵고 결국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치매 관련 단백질이 쌓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그네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밤에 자다가 2번 이상은 꼭 깨거나 다시 잠드는데 20분 이상 걸리시나요? 두 번째, 만성적인 어깨나 목 결림 또는 손발 저림 증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골다공증약, 항생제 또는 이뇨제가 포함된 고혈압약 중 한 가지 이상을 꾸준히 드시고 있나요? 마지막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약사로서 수많은 사례와 논문을 검토한 결과 약물과 마그네슘의 상호작용 때문에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약 때문에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유럽심장학회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 부족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42%나 높인다고 보고됐습니다. 결국 마그네슘을 헛되이 버리고 계신 셈인 거죠. 그럼 마그네슘 부족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과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균형으로 작동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도 코르티솔이 계속 높아져서 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마그네슘은 2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조절해서 긴장 상태를 이완시켜요. 둘째, 멜라토닌을 만드는 핵심 스위치를 켜서 수면을 유도하는 거죠. 마그네슘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나요?
한국영양학회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적인 소식도 있거든요. 마그네슘을 제대로 드시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란 이스파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했는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수면 시간이 평균 36분 증가했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7분이나 줄었습니다. 수면 효율이 11%나 증가한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마그네슘이 뇌와 몸의 자가 치유세포와 재생 능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심장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30년 추적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심장병 사망률이 38%나 낮았습니다. 약사가 직접 공부하고 검증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그네슘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핵심 해결책을 순서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건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골다공증 약입니다. 봄비바 같은 골 흡수 억제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물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서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물 설명서를 보면 칼슘, 마그네슘 등과 함께 복용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골다공증 약은 뼈에 단단히 붙어서 뼈가 녹는 걸 막아야 하는데 마그네슘과 결합하면 장에서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배출되어 버립니다. 약값만 낭비하는 거죠. 섭취 팁을 드리자면 골다공증 약은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해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드시고 최소 30분은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식도로 역류하지 않고 위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최소 2시간, 가능하면 3시간 이후인 점심 식사 후나 저녁에 드세요. 약효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일부 항생제입니다. 특히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여드름 치료나 감염 치료에 쓰이는 약인데요. 이것도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킬레이트라는 복합체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약효도 떨어지고 마그네슘 흡수율도 뚝 떨어지는 겁니다.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 보고서를 보면 이 조합 때문에 감염 치료가 실패한 사례가 꽤 있었다고 해요. 환자는 항생제를 열심히 먹는데 세균이 죽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마그네슘 영양제를 같이 먹어서 항생제가 흡수가 안 됐던 거죠. 섭취 팁은 이겁니다. 항생제를 드신다면 최소 2시간, 더 안전하게는 4시간 간격을 두고 마그네슘을 드세요. 항생제는 보통 식후에 드시니까 마그네슘은 자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생제 치료 효과도 지키고 마그네슘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고혈압 이뇨제입니다. 라식스, 다이크로직 같은 이뇨제 드시는 분들, 이건 더 심각해요.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수분을 배출시키는 약인데 문제는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의학저널 연구를 보면 이뇨제를 장기 복용하는 환자의 30%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였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뇨제를 계속 드시면 칼륨도 함께 빠져나가서 부정맥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뇨제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꽤 계세요. 섭취 팁은 이렇습니다. 이뇨제는 보통 아침에 드시죠? 그럼 마그네슘은 저녁 시간대에 드세요. 하루 종일 시간 간격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용량을 조금 높여서 드시는 게 좋은데 이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산화 마그네슘만 고집한다면 근육 경련 해소에 거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목적에 맞는 마그네슘 형태를 고르셔야 해요. 마그네슘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만 해도 7, 8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불면증과 신경 안정에 특화되어 있어요. 마그네슘이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한 형태인데 글리신 자체가 수면과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흡수율이 가장 높고 위장 자극이 거의 없어서 속이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 논문을 보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복용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평균 32% 개선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인 렘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섭취 팁은 이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숙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나서 드시면 딱 좋아요. 하루 권장량은 300에서 400mg 정도인데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400mg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트레오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인지 기능과 기억력 예방에 특화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우리 뇌는 독성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이 있는데 대부분의 마그네슘은 이 장벽을 못 넘어요. 하지만 트레오네이트는 넘어갈 수 있죠.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트레오네이트 마그네슘을 투여한 그룹은 학습 능력이 15% 향상됐고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모두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그룹에서 효과가 더 뚜렷했고요. 건망증이 심하시거나 치매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형태를 선택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1500에서 2000mg 정도인데 이건 원소 마그네슘으로 환산하면 약 140에서 180mg 정도입니다. 제품 라벨을 볼 때 원소 마그네슘 함량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근육 이완과 혈관 확장에 특화되어 있어요. 구연산과 결합한 형태라 흡수가 빠르고 근육으로 바로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시거나 눈꺼풀이 떨리시는 분들은 이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를 보면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을 복용한 그룹은 야간 근육 경련 빈도가 평균 70% 감소했고 운동 후 근육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고 해요. 복용 팁은 이겁니다. 성분표를 볼 때 킬레이트 또는 고흡수형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흡수율을 결정하거든요.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세요.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파는 형태인데 흡수율이 4%밖에 안 돼요. 변비 완화 목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마그네슘 보충 목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100mg을 먹어도 4mg만 흡수되는 거니까 돈만 낭비하는 셈이죠.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마그네슘은 스위치일 뿐입니다. 재료와 보조 영양소가 있어야 폭발적으로 효과를 내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나나 우유입니다. 왜 바나나 우유일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거든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약 11mg의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데 문제는 트립토판만으로는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그네슘이 스위치 역할을 하고 비타민 B6가 생산 보조 역할을 합니다. 우유에는 이 비타민 B6가 들어있고요. 터키 이스탄불 대학 연구팀 논문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섭취했을 때 멜라토닌 합성이 최대 50%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됐어요. 섭취 팁은 이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200ml에 바나나 한 개를 넣어 갈아서 드세요. 그리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키위와 아몬드입니다. 이건 새벽 각성 방지에 특화되어 있어요.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키위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24명에게 4주간 매일 키위 2개씩 먹게 했는데요. 수면 시간이 13% 증가했고 잠드는 시간은 35%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이 42%나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키위가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세로토닌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전구체라서 세로토닌이 많으면 멜라토닌도 잘 만들어지거든요. 아몬드는 마그네슘의 천연 공급원이에요. 아몬드 약 23알에 마그네슘 76mg 들어있거든요. 또 비타민 E도 풍부해서 뇌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섭취 팁은 이겁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나서 키위 1개에서 2개와 아몬드 1줌,
약 20알 정도를 꼭꼭 씹어 드세요. 그리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 밤새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키위의 천연 멜라토닌이 밤새 일정하게 수면을 조절해 주거든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코코아 두유입니다. 이건 스트레스성 불면증에 특화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코코아 속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코르티솔 상승을 억제해서 진정 효과를 줍니다. 또 코코아 자체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순수 코코아 가루 1큰술, 약 5g에 마그네슘 52mg이 들어있거든요. 스위스 취리 연구소 논문을 보면 코코아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평균 26% 감소시켰다고 보고됐습니다. 두유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마그네슘 흡수를 돕고 트립토판도 들어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되죠. 섭취 팁은 이겁니다. 반드시 무가당 코코아를 사용하세요. 설탕이 들어가면 혈당이 올라가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따뜻한 두유 200ml에 무가당 코코아 가루 1큰술을 넣어서 잘 섞어 드세요. 그리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가 스르르 풀리면서 잠이 솔솔 옵니다. 특히 낮에 힘든 일이 있었거나 긴장한 날에는 이 조합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황금 복용법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실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거나 캡처해 두세요.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세요. 최소 15분, 가능하면 30분 정도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시면 뇌에 하루 시작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게 생체 시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예요.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햇빛이 저녁 수면을 결정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약이나 갑상선약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공복에 드시고요. 물 한 컵과 함께 드신 후 30분 정도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그래야 약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주간 루틴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2시간 간격을 철저히 지키세요. 항생제는 식후에 드시고 이뇨제는 아침에 드셨다면 마그네슘은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이 간격만 지켜도 약효가 살아나고 마그네슘도 제대로 흡수됩니다. 점심 식사 때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 견과류, 통곡물, 두부, 검은 콩 같은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로 기본 마그네슘을 채우고 영양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죠. 저녁 황금 시간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나서 잠들기 1시간 전이 마그네슘의 황금 타임이에요. 이때 목적에 맞는 마그네슘 형태를 선택해서 드세요. 불면증이 심하시면 글리시네이트, 건망증이 심하시면 트레오네이트, 근육 경련이 잦으시면 시트레이트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 키위와 아몬드, 코코아 두유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함께 드세요. 매일 똑같은 걸 드실 필요는 없어요. 월요일은 바나나 우유, 수요일은 키위와 아몬드, 금요일은 코코아 두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셔도 되고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특히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근육이 이완되면서 마그네슘 흡수도 더 잘 되거든요. 이 루틴을 2주만 실천해 보세요. 2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수면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실 거예요.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도 사라지고 눈꺼풀 떨림도 멈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최소 4주, 길게는 8주 정도 꾸준히 드셔야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고가 채워지고 세포 단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1주에서 2주는 수면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 4주쯤 되면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도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마그네슘을 드실 때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카페인은 조금 줄이세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너무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루에 커피 2잔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오전 중에만 드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서 마그네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음주는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술을 드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마그네슘 효과도 반감되니까 피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거든요. 피부 세포는 28일마다, 적혈구는 120일마다, 뼈 세포는 10년에 걸쳐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들어보셨죠?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보충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근육 기능이 향상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저는 약사로서 지난 20년간 건강과 약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읽고 최신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제대로 된 영양소만 공급해주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그 시작점입니다.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이니까요. 이 마그네슘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수면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심혈관 건강이 지켜집니다. 근육 경련도 사라지고 만성 피로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그네슘을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핵심을 꼭 지키셔야 해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배운 지식을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마그네슘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황금 조합 음식과 함께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글로 쓰시면 실천율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글로 쓰는 순간 뇌가 그걸 목표로 인식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중년 약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밤에는 꼭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